네,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구한 이 데이터 t-테스트 통계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좀 표현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이전에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통계 분석 결과치를 이용해서 제가 PPT로 그림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그림 그리는 거를 여기 아래서 우리가 그려서 제가 썼던 건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면 훨씬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분석한 다음에 분포, 그 다음에 통계 분석 결과치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그림으로 좀 그려줄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그림은 통계 분석할 때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기초 통계 분석의 그래프는 많이 쓰지만 이 통계 결과를 확률로 이용을 해서 우리 실내 구간을 그려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결과 보고서 쓸 때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부록으로 좀 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정규 분포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먼저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이 얼마인지. 평균은 우리 320g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규 분포를 그릴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걸 한번 우리가 그려볼 텐데, 그리기 전에 우리 앞부분에 좀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가 마지막에 우리가 6번을 하면서 비모스하면서 조금 데이터를 없앤 게 있어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우리 다시 한번 불러 갖고 와서 제거를 해볼게요. 자, OST 사전 전체적으로 우리 앞에 했던 걸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 검정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무게 1만 해보겠습니다. 무게 1하고 무게 2번을 해볼 텐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좀 정리해 주시고 다시 무게 1번을 우리가 갖고 와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이 318이고요. 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해볼게요. 평균이 318,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아니고 우리는 표본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 값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CI 값은 양쪽에 우리가 그 실내 구간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서 쓰면 되겠어요. 평균 320g이고요. 그 다음에 SE 값은 우리가 0.677로 쓰면 되겠고요. CI 값은 1.34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X 값은 우리 318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먼저 양측 검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프를 그려보고 뒤에 가서 또 단측 검정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값이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ggplot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ggplot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은 tible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x 값의 범위를 우리 최소 값을 쓴다 그랬죠. C 해주고요. 최대 317부터 최대 323까지 우리가 x 값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잡아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매핑, 그 다음에 에스테틱, x 값을 x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요. 자, L이 빠졌네요. 자, L. 자, 그래서 min, SE 값, CI 값, X 값 세팅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이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18부터 322, 323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고요. X축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state 펑션을 이용을 하고요. 그죠? 펑션 값은 우리 dnom 해서 정규분포 확률분포를 그려주는 요 값을 쓰겠습니다. 근데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조정이 되니까 우리 아기먼트를 해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민 값을 세팅을 해주는데 민 값은 우리 위에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요 민 값은 요 값을 갖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우리가 여기 SE 값을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상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정규분포 모양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이런 정규분포 모양이 형성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하고 이런 걸 그려볼 텐데 우리 지오메트릭 함수 중에서 V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V라인. 그 다음에 X 인터셉트 값을 우리가 민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색깔을 좀 구분해 볼게요. 블랙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인 타입을 우리 대시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 평균 값을 이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시고 자,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사이드 값을 잡아줄게요. 왼쪽, 오른쪽 사이드 값을 잡아줘야 되니까 자, 우리 그때 우리 미니멈 값 민에서 마이너스 CI 값 이렇게 해주고요. 블랙이 아니고 블루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CI 값 잡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시고 이번에는 플러스 CI 값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 사이드가 잡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320g이라면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귀무가설의 확률 범위 분포표를 이렇게 그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평균이 X값. 우리가 평균이 이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X값이라고 하고요. 요번에 요거를 red로 하겠습니다. red로 해주게 되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값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320g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이번에는 단측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단측 검정. 단측 검정할 때 제가 설명할 때 이게 바뀌는 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무게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게 2를 한번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자, 무게 2도 31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평균 값은 320이고요. SE 값이 0.698이네요. 그죠? 0.69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CI가 나와 있는데 이 CI 값은 95% 확률 범위로 양쪽 사이드를 잡아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양쪽을 잡아주면 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잡아줘야 되죠. 그때 요 CI 값을 잡아주는 우리가 계산 공식이 있거든요. 자, 어떤 걸 이용을 해야 되냐면 먼저 CI 값을 요거를 제외해 주고요. CI1 요거는 SE 값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확률 값을 계산을 해주는데 자, 우리 QT로 해주고요. P-value 값을 우리가 0.025 양측 검정을 할 때는 이렇게 써주고요. DF 값을 우리 99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T 분포 값의 확률 분포의 범위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그런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0.198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1.96이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 나와야 되는데 DF가 99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경계선에 파란색의 경계선의 범위가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 값을 곱해주면 되죠.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CI2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는 만약에 이거를 0.5로 바뀌면, 0.05죠. 예, 이렇게 바뀌면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66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평균 바뀌어야 되고, 표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CI 값 한쪽만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X 값은 318인데, 원래 정확하게 318.65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소수점이 없어져서,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18.65가 좀 더 정확한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X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민값까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오는데, 자, 인터셉트에서 민값에서 CI1을 이렇게 더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요 값이 나옵니다. 자, 요 값은 95%의 확률 범위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그린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린으로 하면 요 값은 우리가 95% 확률 값으로 단측 검정입니다. 자, 요게 양측 검정, 사이드의 양측 검정인데, 요게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시프트가 되고 오른쪽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양측 검정일 때 그래프와 얘는 단측 검정일 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서 요 경계선을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X값을 한번 최종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X값이 찍어지는데 이 X값이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X값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먼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평균이고요. 원래 X값이고요. 이거를 95% 확률 범위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서 320g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준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범위 값이 우리가 넘어가게 돼서 이게 CS2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여기서 파란색 선을 제거해 볼게요. 바뀌어 버리게 되면 옮겨지게 돼서 요 값이 320g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제거해줘야죠. 제거해주고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퍼라는 게 있습니다. 인퍼를 이용해서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퍼라는 함수가 있는데, 먼저 표본 평균을 이용한 그래프를, 검정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평균 320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p-밸류 값, 즉 t값을 이용해서 하는 값이 있어서 두 가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 2.1 해주고요. 여기 표본 평균을 이용한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x바를 하나 우리가 찾아볼게요.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 OST TB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pecify
스페시파이 해주시고, 우리 리스폰스 해주시고, 요 값을 무게 1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페시파이에서 이렇게 요 값들이 쭉 정리가 되죠. 무게 1이죠. 자, 무게 1로 요 값들을 쭉 갖고 옵니다. 전체 우리가 100개였습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재볼게요. calculate라는 값이 있습니다. calculate 해주시고요. states 요 값을 우리가 평균 값을 쓰겠다. min 해서 해주시면 요 값을 이용하면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시고 x바로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318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는 우리 요거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 우리 gg 플롯이라는 그래프에서 스테이트 펑션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인포라는 거는 우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 생성을 해서 확률 값을 이제 분포를 만들어 줍니다. 자, 분포를 만들어 줄 때 먼저 set.seed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setSeed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런 분포를 만들 때 부트스트래핑이나 이런 값들은 우리가 랜덤하게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쓰는 이게 랜덤 시드를 그릴 때, 분포를 그릴 때 랜덤 번호를 아무거나 하나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랜덤이라는 말 자체로 우리가 무작위로 번호를 하나 추출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한 거와 여러분들이 한 거랑 결과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랜덤 시드 머니를 아예 그렇게 랜덤하게 주지 말고 서로 공유해서 하나로 세팅을 딱 번호를 정하자. 자, 이런 게 랜덤 시드 번호를 고정시켜 줄 때,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은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같게 비슷한 모양으로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시드 번호를 같이 공유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임의로 제가 1번이라고 아무거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시드 번호가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set seed라고 해주면 제가 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랜덤 시드 번호는 한 번만 생성해주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돌리면 이 시드 번호가 그대로 또 유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null 그 다음에 distribution x라는 값을 하나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ost_tb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pecify 위에 똑같습니다. specify 해주시고요. 우리 response 그 다음에 이거를 무게 1로 잡아주고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하이포시시즈입니다. 가설 검정을 설정해 주는데, 우리 하이포티사이즈 Z2로 할게요. 하이포티사이즈로 해서 널값, 귀무 가설 값을 우리는 320이 맞다 아니다를 보니까 우리 포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한 점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포인트 값은 우리가 뮤를 보는데, 뮤 값은 우리 임원에 이미 설정을 해줬죠. 뮤는 320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뮤 값이 잠깐 없어졌네요. 잠깐 우리 뮤 5번에서 뮤 세팅을 다시 해갖고 오고요. 자, 여기서 뮤 값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 요 값들 가지고 하이퍼시시즈를 이제 검증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제너레이터 해주고요. 자, 우리 리피트 타임을 우리가 10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됩니다. 무작위 많은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샘플 데이터를 100개를 구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100개면 정구 분포 모양을 그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일정한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론적인 모양이고요. 여기서는 그거를 무작위로 1000개를 우리가 랜덤하게 샘플링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줍니다. 이걸 부트스트래핑 방법이라고 합니다. 1000개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입을 우리 부트 스트랩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100개 있는 데이터를 100개를 우리가 1000개를 만드니까 10만 개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100개를 데이터 군을 이용을 해서 랜덤하게 샘플을 100개를 우리가 1번, 2번, 3번 해서 100개씩을 1000개를 만든 겁니다. 중복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우리가 구한 이 샘플 데이터로부터 임의로 여기서 뽑아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3개씩 뽑힐 수도 있겠죠. 1번 데이터가 3번 뽑힐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하게 1000번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 calculate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state 이 값은 우리 min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있는 x 값은 우리가 구한 표본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요 값은 우리가 320g이라고 가정한 정규 분포를 우리가 그려줄 때 기존에 있던 요 데이터로부터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 set seed money부터 다시 해볼게요. set seed money, set seed 해주고 null distribution 이렇게 해서 요 값을 갖고 오면 실제로 이렇게 1000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1000개의 데이터, 100개씩 1000개의 데이터를 뽑았으면 그 100개의 평균, 100개의 또 평균, 100개의 평균 이런 식으로 100개씩 데이터 그룹을 묶었으니까 각각의 그룹의 평균 값들을 이렇게 1000개를 생성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1000개를 무작위로 엄청나게 많이 생성을 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구한 320하고 구한 거 우리가 구한 평균이 318g이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맞느냐 이거를 그래프로 검증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신뢰 구간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null 해주고요. distribution 언더바 우리 CI 값 신뢰 구간 값도 한번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걸 그리면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CI 값을 그려주면 우리 null 언더바 distribution x를 이용을 해서 자, get 언더바 CI 값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 레벨은 0.95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우리 퍼센트니까 percentile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신뢰 구간이 요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범위 안에 구했는데 우리가 x바가 이미 318g이니까 요 범위 안을 벗어나네요. 따라서 이미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320g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주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null distribution x 값을 분포를 1000개 샘플 데이터를 우리가 구했죠. 자, 여기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visualize 자,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분포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포가 있습니다. 이 분포는 어디서 구한 거냐면 위에서 구한 요 1000개 여기가 아니고 요 다음 게 있는 요 1000개 샘플입니다. 100개씩 100개의 평균을 구하고 그 또 100개를 평균 구해서 그게 우리가 1000개의 샘플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1000개의 샘플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의 정규분포 모양이 우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정규분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전에 구했던 이 정규분포는 이론적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른 정규분포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준 거고, 지금 여기서는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랜덤하게 구한 요 평균을 구해준 겁니다. 조금 방법이 틀리긴 하죠. 자, 비주얼라이저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에는 이 비주얼라이저를 연결해 주는데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플러스로 연결해 줍니다. gg플롯하고 똑같이 비주얼라이저를 플러스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쉐이프, 그 다음에 언더바 p 언더바 우리 밸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서 값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obs 언더바 obs 언더바 스테이트 값을 우리가 x 바 평균 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우리 디렉션은 우리 two-sided 여기서는 점이 아니고 대시입니다. two-sided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쉐이프가 아니구나. 쉐이드입니다. 죄송해요. 쉐이드 p 밸류 obs 스테이츠입니다. 에러 값들이 좀 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x 값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포가 이런 분포인데 이 분포 안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포는 전체적으로 100% 확률 범위를 구했는데 여기서 95%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 해주고요. 여기 보면 이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쉐이드 더바 컨피던스 인터벌 해주고요. 우리 엔드 포인트 값을 우리 널 디스트리뷰션 ci 값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실제로 이 범위 안에 95% 신뢰 구간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걸 체크해 준 거고요. 근데 우리가 구한 x 값이 요 평균 값이 요 범위를 이만큼 벗어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봤던 정규 분포는 이론 분포를 그려서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는 인포라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100개의 샘플을 1000번 우리가 데이터 샘플링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막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그거를 이용해서 분포를 그리고 그 분포에서의 확률 값을 이용을 해서 그리는 방법을 씁니다. 방법이 조금 틀리긴 하죠. 그래서 A 방법을 쓸 수도 있고 B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320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20g이 아니고 이번에는 T 분포 값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T 밸류 값을 이용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T calculation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T calculation은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값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는데 약간 좀 틀리겠습니다. 자, OBS 이렇게 해주시고요. specify response 이렇게 해주는데 요 값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검증해 줘야 되니까 hypothesize를 이용을 해서 쓰겠습니다. null 값은 우리가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뮤는 우리 뮤 값을 쓰고요. 자, 스테이트 값을 평균 값이 아니고 t 값으로 쓰겠습니다. t 값으로 쓰게 되면 얘는 어떤 값을 추출해 내냐면 여기서 잠깐 x가 노랗게 된 스테이트 t 값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저게 빠졌네요. 파이프라인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null 값 이렇게 해주고요. t calculation 값을 t 값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평균 317g은 t 값으로 보면 마이너스 3.09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거 있었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가 쓰게 되면
여기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무게까지 무게 1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스테이트 값을 미니 아니고 t 값으로만 바꿔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요 t 값이 나오죠. 그래서 null distribution set seed null distribution 이번에는 x가 아니고 t라고 해봅시다. t 값의 분포고요. 여기도 t라고 바꿔줄게요. 자, null distribution t 1000개의 t 값이 나왔고요. 자, c 값을 해주는데 여기서 t로만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요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디스트리뷰션 x가 아니고 t 값이고요. 요거를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렇게 t 값을 0에서부터 1.96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죠? 1.96, 1.96. 자, x바가 아니고 우리 t 언더바 캘큘레이션 값이니까 tcal 값으로 이렇게 쓰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값이 나오죠. 0에서부터 1.96, 1.96인데 이만큼 벗어나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원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원샘플 t-테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왜 여기서 깊게 했냐면 이 데이터, 이 분석 코드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계속 복사해서 뒤에 가서는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많이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뒷부분에 가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